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DB 하이텍 몸값이 계속 뛰고 있다. 인덕션 카메라 후광 효과, 8인치 웨이퍼 반도체 수요에 따른 생산 효율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은 몸값이 뛰고 있는 DB 하이텍입니다. 이전에는 원래는 아남전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남전자가 부도가 처리가 됐죠. 이 부도가 처리가 되었던 것을 동부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동부하이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 동부가 DB로 바뀌면서 DB하이텍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드디어 이때가 기회에 있다 생각을 하면서 몸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23%에서 40%로 거의 2배나 뛰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주가도 85%나 뛰었죠. 26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갈아치웠고 올해 1월, 2월에도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런 영향을 준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데 이것들 때문에 몸값이 계속 뛰고 있죠. DB그룹 관계자는 캐파 생산 여력에 비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가동력 100%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기 물량도 현재 많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동률 100%를 하면서 대기 물량이 없다면 더 큰 문제인데, 대기 물량도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경쟁이 불면서 이미지 센서 등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DB하이텍도 이 후광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DB하이텍은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재는 거의 12인치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8인치에 특화된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은 파운드리 강자인 대만의 TSMC,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12인치 300mm가 아닌 8인치 200mm 공정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말하자면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 삼성전자는 300mm 웨이퍼 반도체 원재료를 이용해서 5G 통신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픽칩 등을 대량 생산을 한다면 DB하이텍은 200mm 웨이퍼로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 CIS, 전력 관리 칩인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인 DDI 등을 다품종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전체로 보면 지금 DB하이텍의 시장 점유율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보면 한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지금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낮고 보잘것없는 회사로 보이지만 8인치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존재감을 보이고 있죠. 거의 대부분 지금 8인치에서 12인치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의 8인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로서는 선호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8인치 파운드리 시장만 보면 DB하이텍은 굉장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팹립스의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미중 패권 전쟁,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중국 내 생산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라인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화권 고객사들에게 이미지 센서가 지금 요청이 최쇄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DB하이텍은 월 12만 2천 장 정도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충북 음성, 경기 부천 등에 두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중화권 고객사들로부터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 CIS 수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통상적으로 가동률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떨어지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가 보릿고개거든요. 파운드리 업체. 그런데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지금 거의 100%예요. 그리고 이것은 3월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주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파운드리 8인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죠. 지금 DB 하이텍의 실적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신규 라인 증설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잘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드디어 성장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DB그룹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규 라인 증설은 아직 시장을 좀 더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신규 라인 증설까지도 아직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나간다고 얘기했던 DB 하이텍이 반도체 포기까지 하겠다고 소문까지 떠돌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최근 이야기죠. DB 하이텍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중화권 회사가 몰리면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DB 하이텍은 원래는 아남 반도체였어요. 모체가. 아남전자에서 아남 반도체가 분리가 되고, 이 아남이 망했잖아요. 이 망한 아남 반도체를 동부그룹이 2002년도에 인수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IT 버블 붕괴, 30년 만에 불화닥친 최악의 불황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발생하면서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달하고 부채가 한때 2조 3천억 원까지 넘어설 정도까지 어려운 상태였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반도체를 포기하냐 안 하냐 이러한 소문까지 떠돌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B그룹 안팎에서도 사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DB하이텍은 2000년대 보유 자산 그리고 부동산 매각,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 덕에 선진 파운드리 기술 개발 그리고 핵심 인력 확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SK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도 그때 당시에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체질 개선을 통해서 계속 좋아져 갔다라는 거죠. 이렇듯 만년 적자였던 DB하이텍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것은 2014년.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지 꼭 1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DB하이텍은 최근 8인치 수요가 늘면서 본격적인 도약을 하고 드디어 그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볼 것은 사상 최대치 이득을 얻은 2019년도를 보겠는데요. DB하이텍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22.5%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9%로 떨어졌지만 다시 20%대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작년까지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2014년도 전까지는 계속 적자. 그래서 2014, 15, 16, 17, 18, 19 계속적으로 지금 현 상태가 좋아졌다. 작년에 최고치를 찍었다. 라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적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0.5%, 41.4%가 늘어난 영업이익만 1813억 원, 당기수익이익만 1228억 원을 기록했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6%가 증가한 807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상승은 생산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 노력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살출된 웨이퍼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면 월 12만 2천 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도 월 11만 7천 장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라고 보면 생산 환경이 얼마나 늘었고 효율성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DB하이텍은 신규 증설보다는 병목 해결과 부품, 챔버 변경, 그리고 이것 등을 통해서 기존 라인 개선 사업으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죠. 말하자면 신규 증설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빠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걸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부품이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생산 라인을 개선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웨이퍼를 온전히 생산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 기능을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을 지금 이런 증설을 실현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가동률을 90%대의 풀 가동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DB하이텍의 가동률은 2017년도에는 81.9%, 2018년도에는 91.04%, 작년에는
93.66%를 기록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DB하이텍의 실적 추이, 지금 2014년부터 보는 이유가 2014년부터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2017년까지 뭐 거의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2018년도 좀 떨어졌다가 2019년도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2019년도냐? 2019년도에 왜 DB하이텍이 약진을 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면 DB하이텍은 2019년도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다들 매출이 떨어졌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미지 센서, 전력 관리칩 등의 핵심 제품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강화 추세와 5G 라인업 전환 호재의 영향 때문이죠. 스마트폰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채택하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 증가하면서 이 이미지 센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를 만들 때는 다품종 저생산을 많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DB하이텍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죠. PMIC, 전력 관리칩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의 고성능화 그리고 5G 전환에 힘입어서 견조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8인치 웨이퍼용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점입니다. DB하이텍의 관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구조의 특징인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라서 8인치 웨이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12인치와 비교해서 계속 타이트하게 유지됐다고 하면서 관련 제품의 팹리스 고객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면 이 8인치 웨이퍼 그 가운데 뭐 이게 12인치 웨이퍼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원재료가 되는 웨이퍼의 가격의 하락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퍼의 평균 단가가 지난 1분기 52.45달러였지만 2분기에는 51.47달러로 내렸고 3분기에는 다시 50.82달러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웨이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가격의 하락 때문에 수익률이 점차 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시장 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율 효과인데요. DB하이텍의 반도체 제품 수출 비중은 2016년도에는 40.8%에서 27년도에는 43.7%로 늘었고 2018년도에는 80.2%에 지금 육박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 적어도 5분의 4 정도는 해외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이 4,594억 원을 기록했고 반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한 79.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2018년도에는 1,100.6원에서 60원 상승한 1166.1원으로 집계가 됐고 이 같은 원화 약세는 해외 시장 강화를 통한 진정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은 DB하이텍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거의 1200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180원대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르게 되면 수출 주도 기업이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B하이텍의 2020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실적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 DB하이텍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량 변동이 크지 않고 재고 부담이 없어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단기 악재의 영향을 덜 받는다. 특히 DB하이텍의 경우 이미 수개월치 생산 대기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장비 효율성 개선과 전환 투자로 8인치 생산 캐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평균 대비 비수기 수요가 견조해서 캐파 증가가 없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으면서 DB하이텍의 미래는 밝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계속 생각을 했었지만 DB하이텍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DB하이텍은 지금 세계 파운드리 업계 10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는 한 1% 됐는데 여기 그 DB하이텍이 커지면 더 좋죠. 우리나라 기업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커져야 우리나라 안에서 더욱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수요가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